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선거일 포함 사흘째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총선 이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우리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윤 대통령 사고 구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구조를 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정말 심사숙고했고 나는 정말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게 터무니없는 결정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51분 훈시를 하신 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길이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참모들이 머리가 막 터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51분을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0명을 도대체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게 말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데 너무 짧으면은 반성 안 했네. 저거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나오고 너무 길면 내가 지금 저 말 듣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 줄 있었던 알아? 거야?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표현과 길이와 이거 가지고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좀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형식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네. 담화가 될까요? 기자회견이 될까요? 당연히 담하겠죠. 기자회견 한다고요? 저는 이런- 그런데 이런 왜냐면 상황. 워낙 그거 지금 굉장히 고민 관심거리 엄청 중에 있을 겁니다, 하나예요. 지금 네,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일방적인 담화나 대담을 통해서만 해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민심 위반을 일으켰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참모들 중에 상당수는 네. 이번에는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는 형태의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아마 조언을 할 겁니다. 분명히. 조언은 하겠죠. 근데 네. 대통령은 받고 싶지 않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청 할 질문이 나부터도 엄청 많은데. 네. 네. 오인혜 근데 기자님. 네. 자기가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 우리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출근길 문답할 때 기자들이 막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걸 차분하게 받지를 못하잖아요. 질문에 네. 대한 맞아요. 답을. 네. 그것 때문에 그 즉흥적 스타일 때문에 감정이 막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수진영에서 말렸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막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그러면 또 감정 주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수 나올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담화를 하기에도 참 거시기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만큼은 기자회견 형식 비스무리하게 민생 토론회 우리 했잖아요. 네. 형식은 민생 토론회잖아요. 근데 대통령 일장 뭐 연설하는 형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기자회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자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소화하는 방식을 달리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질문을 받고 그것만 한다든지. 그럴 시도를 할 가능성도 통상적으로 있고요. 대통령실이라든가 큰 이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사전 질문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수는. 음. 물론 플로어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질문도 받겠지만 대체로 큰 행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참모의 역할이에요. 참모의 네.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거두어두고. 네. 미리 질문 다 빼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미리 해서 질문 다 뭐 전부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형식은 기자회견 약간 비슷하게 갖춰서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준 기자회견을 택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영수회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보통 그 취임을 하게 되면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파트너 아닙니까? 네.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럴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파트너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점지를 해줬거든요. 네. 이번에 그런 제안이 내용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평론가님? 어디에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하는 준 기자회견에서 그때 이런 내용이 담길 만나겠다. 것인가? 영수회담 제안. 예. 그럼 영수회담 제안은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동안에 그 옛날 뭐 총재 시절에 쓰는 말이지 무슨 영수회담이 있어요. 이제 영수회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네.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단 말이에요.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속마음은 뭐 범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안 만난다 네. 그건데 그래도 명분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옛날 얘기니까 요즘엔 누가 그렇게 만나냐? 안 만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명분을 냈던 건데요. 이번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뭔가 제안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당 대표가 어떻게 안 만나겠다 그래요.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1순위로 들어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만나실 생각 있으십니까? 무조건 이렇게 물어보겠죠 기자들. 네. 안 해도. 그러면은 네. 그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어떻게 안 만나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최선의 방식은 그런 영수회담 형식이 아니고 야당과 언제든 소통하겠다. 그런 만날 방식으로.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뭐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국정협의체 같은 형태, 네. 여야정 협의체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제안하면서 던질 가능성은 있죠.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소통하겠다. 네. 대신 자기는 직접 안 만나겠다는 꼼수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굴 둬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만나는 장면은 만들어야 해요. 이건 무조건 어쩔 수 해야죠. 없어요. 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무도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야당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모습을 취해야 될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은 한번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버려가지고 그리고 국회 표결까지 끝났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다시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냥 21대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22대 국회 몫이에요. 네. 22대 국회는 6월이 넘어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의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대통령실에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부속실 다 설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이런 거를 메시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버텨줄 거기 때문에 네. 여론몰이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보여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이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네. 그렇게 부담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부담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2부속실과 특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하루속히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저는 안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안 한다 앞으로도. 이게 저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싫어하는 지금 거예요? 코 읽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고쳐야 되는 거고요. 부속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렇게 불편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 소 잃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그건 혼자 드시고요, 진짜. 이건 뭐 실드를 칠 수가 없어. 아니, 제2부속실을 하게 되면 김건희 네. 여사의 활동에 네. 뭐 제약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그럼 불필요한 검찰 수사 지휘라든가 아니면 경찰에 대한 관여들을 없애겠다는 선언을 한 거고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과거에 영부인 중심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보겠다 이런 거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는. 네, 관리하는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냥 하면 되는데 어찌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전의 영부인보다 더 멋지게 하고 다니잖아요. 네, 더 맘대로 하고 더 다니잖아요. 해외 순방 더 네. 많이 다니고 네.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만들까? 저는 머리가 돌아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불편해 영부인이. 공식 조직이 되면 공식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다 투명하게 기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 그 비서관들이나 누굴 이런 사람들 만났는지도 써야 되고 그렇지. 네. 거기에 있는 인사를 어떻게 내는지도 전부 다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 조직도 파견되어야 하고 지금은 조직이 없으니까 영부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럼 3년 동안은 그렇게 조용히 지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섣부른 예측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분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늘 제시하는 게 네.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개헌 개헌 사항을 얘기. 꺼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예요. 개헌이요? 개헌, 네. 개헌. 어떤 거에 네. 관련된 개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게 대형 의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빠른 카드다. 이게 첫 맞아요. 번째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개헌 카드를 꺼내면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임기 단축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딜레마가 하나 빠지고요. 셋째로는 그걸 꺼내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얘기처럼 모든 의제가 흡수돼 버리죠. 네. 네. 의제가 맞아요. 흡수되면서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막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면 전환 카드로 그 개헌을 던졌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헌 카드를 던지는 거는 국면 전환용으로는 뭐 의미가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고 네. 예,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독특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걸 받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던져놓는 방식으로 슬쩍 이렇게 던지는 던지기 식으로 방식으로. 예, 질문 받으면 네. 그렇게 넘길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